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 이름은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공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삶의 우령체제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강력한 청사진 같은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가 짙게 낀 밤바다입니다. 거대한 전함 한 척이 위풍당당하게 항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전함의 선장은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어이, 저기 앞에 불빛! 충돌 위험이 있으니 당장 배를 좌측으로 돌리라고 전해! 그런데 말이죠. 돌아온 대답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쪽이 돌려야 합니다. 선장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뭐라고? 이 배가 어떤 배인 줄 알고? 우린 이 바다에서 가장 큰 전함이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한마디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성공이라는 게 저 거대한 전함처럼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꼼짝도 안 하는 등대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이 원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력을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빠른 성공 비법이나 꼼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런 아주 근본적인 자연 법칙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가끔 아니, 난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안 바뀌지?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그 렌즈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패러다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 마음속의 지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실제 세상, 그러니까 영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지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들고 있는 지도가 엉터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책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말 아침 지하철인데 웬 아이들이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막 수근대기 시작했죠. 애 아빠가 돼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빠가 힘없이 입을 엽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금 병원에서 아이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를 향했던 짜증과 비난이 순식간에 깊은 공감과 연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뭐가 보이세요? 어떤 분은 아마 젊고 예쁜 여인이 보일 거고 또 어떤 분은 코가 큰 할머니의 옆모습이 보일 거예요. 신기하죠? 똑같은 그림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같은 걸 보면서도 저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경, 즉 나의 패러다임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7가지 습관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큰 산은 바로 개인의 승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한테 기대고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즉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 개인의 승리를 이루려면 3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둘째, 내 인생의 최종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셋째,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꽉 잡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할 수는 있어도 화를 내기로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 선택의 자유를 깨닫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입니다. 자, 여기 2명의 석공이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한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모르셔? 그냥 벽돌 쌓고 있어.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근데 다른 석공왕한테 똑같이 물었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와, 이 엄청난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비전의 힘이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고요. 첫 번째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설계도로 먼저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부터 그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눈을 감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는지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설계도, 즉 사명선언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습관. 이건 진짜 시간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이 표처럼 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긴급하냐, 안 긴급하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정답은 바로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바로 저 이사분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날 급한 불 끄느라 정신없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비효과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급한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1사분면, 3사분면에 시간의 대부분을 뺏기고 있죠.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와, 압도적으로 2사분면, 그러니까 운동, 독서, 계획 세우기, 인간관계 관리 같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자기 시간을 의도적으로 투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의 승리를 통해서 내 안에 단단한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혼자 잘하는 독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훨씬 더 큰 일을 해내는 상호 의존의 단계로요. 이걸 바로 대인관계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이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해서도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해요. 바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게임을 생각하는 것, 내 말하기 전에 남의 말부터 제대로 듣는 것, 그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 이상이 되게 만드는 것. 물론 이 습관들은 앞에 나왔던 개인의 승리가 탄탄하게 받쳐줘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습관, 승승을 생각하라. 우리는 보통 인생을 경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처럼요. 하지만 이 책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즉 윈윈하는 길을 찾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파이는 정해져 있어서 뺏어 먹어야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힘 합쳐서 파이를 더 크게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 투ኞ의 마인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이건 진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라. 보통 우리 어때요? 남이 말할 때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따가 이 말 해야지 하고 반박할 준비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듣기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쭉 올라가서 가장 높은 레벨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이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진짜 소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섯 번째 습관은 시너지를 내라입니다. 시너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 아니 10이 되는 마법 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 드는 무거운 짐을 둘이 힘을 합치면 쉽게 들 수 있는 것처럼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으로 존중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바로 이런 폭발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요, 사실상 지금까지 말한 6가지 습관 전부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습관이에요. 그건 바로 끊임없이 톱날을 갈아라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솝우화 아시죠?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 이야기요. 욕심 많은 농부가 감질나네. 뱃속에 있는 거 한 번에 다 꺼내야지 하고 거위 배를 갈랐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황금알도 잃고 거위도 잃었잖아요. 여기서 황금알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라면 거위는 바로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나 자신, 즉 우리의 생산 능력입니다. 우리는 맨날 황금알만 쳐다보느라 정작 그 알을 낳는 거위를 돌보는 데는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7번째 습관이 바로 톱날을 갈라라인 겁니다. 어떤 나무꾼이 땀 뻘뻘 흘리면서 무딘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톱날부터 갈고 하시면 훨씬 빠를 텐데요? 하니까 뭐라고 하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나무 베느라 너무 바빠서 톡 걸 시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신체, 정신, 사회 감정, 그리고 영혼, 이 네 가지 영역을 꾸준히 갈고 닦는 것. 이게 바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톱, 즉 우리 자신은 매일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의 톱날을 갈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